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에 미국 시장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수요일 오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 수익률보다 낮아지면서 즉 210 인버팅이 발생하면서 리세션 우려가 급증하고 매도가 촉발되었습니다. 다우 800포인트 하락하고 3대 지수 대략 3% 이내외로 하락하였습니다. 목요일도 초반에 추가 하락세 이어졌는데 채권 수익률은 추가로 하락은 했지만 2년물, 3년물, 5년물 등 중기 채권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210 역전은 정상화되었고요. 미국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월마트가 예상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전망도 좋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월마트가 6%대로 급등을 하고요. 결국 다우가 한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 반전한 겁니다. 기술주는 반도체주 약세 보인 가운데 시스코가 실적도 나쁘고 부정적 전망으로 또 지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개 주식이 크게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래서 약보합세입니다. 근데 한마디가 너무 길죠? 네? 이틀 동안 아주 엄청 많은 일이 있어서요. 한마디가 너무 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수요일 오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 수익률보다 낮아지면서 210 역전이 발생하고 리세션 우려 급증하고요. 그래서 매도세가 아주 촉발됐습니다. 다우 800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도 대략 한 3% 내외 하락했습니다. 목요일도 초반에 추가 하락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다 추가로 크게 내렸는데 그러나 2년물, 3년물, 5년물 이런 중기 채권이 더 많이 하락을 해서 210 역전은 해소됐습니다. 거의 더 이상 역전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소매 판매 등 경제지표 대체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월마트 예상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향후 전망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월마트가 6%대 급등을 했고요. 분위기 바꿨습니다. 결국 다우가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기술주는요, 반도체주는 장 막판에 밀려갖고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지수가. 그 다음에 시스코 실적 아주 나빴습니다. 전망도 부정적이고요. 지위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세 보인 겁니다. 이렇습니다. 채권 시장 보면요, 현재 10년물 수익률 1.495%, 2년물 수익률 1.469%. 그래서 역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다 추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97.96으로 상승했고요. 즉 달러 강세 이어졌다는 거죠. 원 환율 1213원, 위안 환율 7.034입니다. 유가는 WTI 54불선, 브렌트유 58불선으로 하락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요. 사우디 사우디의 원유 수출이 중공에 대해서는 수출이 대략 한 200가량 급증을 했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은 3분의 1선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앞으로 점점 더 감소하겠죠. 미국은 저장량, 생산량 지금 넘버원이고요. 수출량도 넘버원입니다. 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장기 계약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은 사우디로부터 원유 수입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 수출 물량이 지금 작년 8월 대비 3분의 1선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속 감소하겠죠. 그렇다면은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 이제는 기름 파는 경쟁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치학 지형 변화 어떻게 변할지 아주 관심이 됩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틀간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략하지는 않고요.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서 머릿속에 나름대로 어떤 형상을 그리기 바랍니다. 한국 수출 가격은 예상보다 더 급속히 떨어지고요. 수입 가격은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싸게 팔고 비싸게 사오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계수주 크게 증가했고요. 중공의 7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 다음에 실업률, 또 소매 판매 전부 악화된 모습입니다.
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부 악화됐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모습들입니다. 독일 2분기 GDP 0.1%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수출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0.2% 감소입니다. 이 물가지수 감소하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악재입니다. 연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얘기입니다. 영국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 2.1%, 생산자 물가지수 0.9% 상승으로 모두 예상보다 높습니다. 유로존 6월 산업생산 2.6% 감소해서 예상보다 나쁩니다. 미국 6월 수출 가격, 수입 가격 모두 예상보다 상승입니다. 연율로 수출 물가지수 0.9% 감소인데 수입 물가지수는 1.8% 감소입니다. 즉 관세가 중공과 관세 전쟁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입 물가지수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1.8% 감소라는 겁니다. 일본 6월의 산업 생산은 3.3% 감소인데 예상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설비 가동률은 2.6% 감소해서 예상보다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영국 7월 소매 판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0.2% 증가했습니다. 연율로도 3.3% 증가입니다. 미국 7월 소매 판매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서 플러스 0.7%입니다. 필라델피아 앤드 뉴욕 두 지역의 제조업 지수 모두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분기 생산성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서 2.3%로 장기 추세 상당 부분에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220K 예상보다 6,000명 증가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73.7K 73,700명 증가했습니다. 이전의 감소세보다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산업 생산 0.2% 감소, 제조업 생산은 0.4% 감소입니다. 이렇습니다. 오늘은요, 과연 글로벌 리세션 올 것인가? 주로 인버티드 yield드 커브 이거 분석하는데 한번 집중을 했습니다. 좀 많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R의 공포라는 거, R이 바로 리세션의 R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후퇴, 리세션 R을 따서 과연 이 경기 후퇴 오느냐, 경기 침체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인 거죠. 지금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시장 크게 내린 거 아닙니까?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미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앤드 중공 및 유로존 중심으로 경기 슬로우다운 지표입니다. 이 지역이 분명히 경기 슬로우다운 되는 지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인버티드 yield드 커브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보다 낮게 되는 현상입니다. 정의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물 수익률이 10년물보다 높은 현상은 이미 한 1년가량 지속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2년물 수익률도 10년물 수익률보다 높게 되어버린 겁니다. 즉 10년물 수익률이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서 2년물 수익률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210 인버티드 yield드 커브가 리세션 지표로서는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10 수익률은 역전 현상이 없었는데 비로소 처음으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수요일 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엄청난 폭락이죠. 폭락입니다. 폭락 현상을 불러온 거죠. 3% 폭락이면 대단한 거죠. 물론 지금은 210 역전은 아닙니다. 과거 경험상 210 역전이 지속되면은 대략 한 22개월 후 리세션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케이스가 한 5번인가 6번 있었다는 겁니다. 78년 이후로. 논리적으로는 시장에서 장기 인플레 기대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위에서 경제지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또 지금까지 매일 정리한 경제지표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은 중국 경제가 망가지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유로존도 독일을 중심으로 슬로우다운 분명해 보입니다. 급기야 2분기 독일 GDP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프랑스도 6월 이후 슬로우다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탈리아는 정치 문제까지 가해져서요. 더 힘든 것 같고요. 한국은 이들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빨리 망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남미, 아르헨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은, 즉 미국 3M 10-year 수익률 곡선 역전된 지가 1년가량 지속된 가운데 드디어 2-year, 10-year 그 수익률 곡선도 인버티 됐다 이겁니다. 플러스해서 지금 중공, 유로존, 뭐 한국,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부 다 경기가 지금 슬로다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도 2년 후에 슬로다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글로벌 리세션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RA 공포는 급속히 증가하겠죠. 예, 미국마저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미국 리세션 주장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미국 리세션 부정되면 글로벌 리세션도 없다고 봅니다. 망하는 곳은 왕창 망할 것이고요. 흥하는 곳은 여전히 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먼저 미국 리세션 주장의 근거인 인버티드 일드 곡선부터 분석을 해보고요. 요거 좀 까겠습니다. 이게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 분석하고 하는 게 저희 전문 분야라는 뜻입니다. 우선 과거 데이터, 즉 역전 후 22개월 지나 리세션 왔다는 주장, 이 주장 이거 한마디로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최근 자료는요. 2005년 2-year, 10-year 역전된 후에 2008년 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팩트겠죠. 팩트는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요. 또 더 많은 팩트들이 있죠. 그 사이에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대략 2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적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예? 주가는 최소 1년 이상 상당폭 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초의 역전과 대략 22개월 후 주가 폭락 사이에 인과관계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놈이 미친놈이죠. 저는 놈입니다. 예. 멍청한 헛소리입니다. 나싱입니다. 그 22개월 사이에 수많은 경제적 사건들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이런 거 다 상관관계 고려한 분석 불가능하고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국가들, 가령 미국이나 유로존 이런 데 리세션이라는 것은요. 리세션의 한마디로 적절한 정책의 실패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적절하게 시행할 수단은 정상적인 국가들이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리세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정부 간섭이 없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이론적인 완전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지만 정부는 늘상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 개입 없는 이 시장, 자유경제 시장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나 이 정부의 정책 수단이 바닥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적절한 정책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하면 또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리세션 경험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정책이 뒷북 치면 죽을 놈 다 죽고 나서 이제 또 살아남은 놈들이 호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버티드 yield 커브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22개월 또는 뭐 상당 기간 후에 22개월이라는 건 통계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상당한 기간 후에 리세션이 온다는 겁니까?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노라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요. 현재 장기 인플레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예. 그러면 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장기 성장률 전망을 낮게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경기 후퇴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것은 그동안에 국가가 또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부와 패드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정책은 행정부가, 통화정책은 패드가 이렇게 나누어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근데 이 두 기관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략 통계기간 22개월 동안에 미국이, 즉 행정부와 패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지금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기준금리 지금 가령 기준금리 지금 1%포인트 정도만 내려버리면 지금 수익률 곡선 형태는 확
그냥 바로 변합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 다시 제로로 갈 가능성, 제로 금리 가능성까지 제가 영상으로 며칠 전 올렸습니다. 즉 앞으로 미국 행정부와 패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거 분명히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지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미국 지표가 본격적으로 이 슬로우 다운 되는 징조는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이요. 어디를 선택을 했느냐? 상대적으로 중공이나 유로존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나 남미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미국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 상태가 좋고요. 수익률도 높잖아요.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미국채에 몰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패드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비록 2년물보다 10년물이 수익률이 살짝 낮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리 하락에 대해서 장기채 투자 수익률이 단기채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게 채권 투자의 특징이죠. 채권 투자의 특징. 장기채 수요가 더 몰리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수익률이 더 하락한 것으로 보는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요, yield 커브 분석으로 미국의 리세션을 우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패드의 정책을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도 살펴야 되고요. 특히 미국의 경제지표 추세를 아주 냉철히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성장 엔진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인도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글로벌 리세션은 저는 부정적으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좀 자신 있습니다. 다만 망할 곳은 분명히 크게 망가질 것으로 저는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대단한 대변혁의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중공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변혁입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줄 잘못 서면 분명히 같이 망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신나게 놀기 위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좀 냉철하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약속한 대략 한 7시 30분 크게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7시 14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